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정선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비스 디자인, UX, UI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전 세계가 모이는 공간이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전시를 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식과 정신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충격이긴 하지만 초기에 엑스포에서는 그런 노예들을 우리에 놓고 보여준다거나 원주민의 삶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어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처럼 그거는 그 시대의 의식이 그랬던 것이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국의 첫 번째 월드 엑스포는 엄청난 성공으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런던에 많은 박물관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V&A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식 미술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제가 한 2000년도 정도에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들 중에 한 곳에서 제가 이런 명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넣었던 명판이었는데요. 의역을 하자면 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시민들의 취향과 눈높이를 위해서 이 박물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처음 열었던 데가 1852년이었는데요. 찾아봤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시대였나? 이때가 철종 시대였습니다. 마침 1852년이 고종이 태어난 해더라고요. 세도 정치로 좀 정신없었을 한국, 조선의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이미 수입하고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물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테리어 가구들, 도자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시민들이 와서 보면서 내 집은 어떻게 꾸밀까? 어떤 식의 인테리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저는 그 당시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격차, 우리랑 이렇게 오래된 이런 격차를 가진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디자이너들이랑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경쟁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에 있던 그 시절에 생각보다 그 당시는 삼성이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래서 좀 카피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되는 시기이긴 했었는데요. 2010년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초일류 삼성 디자인이 이제는 최고다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장을 한 20년 만에 이뤄내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발전의 시기 가운데 저희가 디자이너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런 어떤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20년 만에 삼성의 디자인이, 한국의 디자인이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생각되어진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BTS RM이 스페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RM을 덕질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너희 한국 좀 너무 심하게 노력하고 너무 심하게 일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은근히 좀 비꼬면서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침략도 당하고 둘로 나눠진 그리고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대답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격차를 받아들이지만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이런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부산 시민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또 문화적 차이와 갭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이런 문화적인 갭을 딛고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RM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술과 문화, 공간, 음악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산에 그런 전시 기획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제안서를 만들어서 RM한테 가서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창의성이 폭발한다라는 것이 메디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로 다양한 인문학자, 예술가, 천문학자, 과학자 꼭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피렌체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실은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초청해서 그런 다양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을 만든 것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이면서 엄청난 문화적인 새로운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디치 효과인데요. 저는 이런 엑스포가 이런 메디치 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새로운 부산의 르네상스를 상상해 봅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밀라노는 2번의 엑스포를 치렀는데요. 이 엑스포를 통해서 현재 밀라노는 굉장한 전시회의 도시입니다. 저희 디자인계에서도 4월마다 가구 전시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모이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세계 최대의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1년 내내 전시회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고 창조의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레인들,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엑스포는 최대의 메디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좀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엑스포가 뭐지? 뭐 엑스포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엑스포에 대해서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국제 세계에서 인정하는 엑스포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한 인정 엑스포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메이저인 등록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그 마이너 엑스포는요. 개최국에서 각 나라의 관을 직접 쥐어줍니다.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요. 땅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제한의 땅을 쓸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좀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등록 엑스포는 지금 170년 엑스포 역사에서 35회만 일어났고요.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무제한의 땅을 쓸 수 있고 또한 그 땅만 빌려주고 각 나라 관들은 각 나라에 와서 직접 국가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는 거의 올림픽 규모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최대 규모에서는 전 세계 190개국이 참여하고 관람 인원만 해도 7천만 명이 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전과 여수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여서 세계 엑스포긴 했지만 등록 엑스포에 비하면 규모적인 면에서 좀 사이즈도 작았고요. 또 국제적 영향력인 면에서 조금 작은 규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는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과 함께 이제는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엑스포 이후에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2000년도 이후에 5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이제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만약에 유치에 성공한다면 세계 7번째로 3대 국제 행사를 다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번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또 염원을 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 아시아 최초 엑스포로 굉장한 인기몰이를 했었고요. 또 그 당시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을 하면서 또 다양한 신제품들을 일본의 산업을 또 많이 보여주면서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엑스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품을 알려준 부분도 있지만 이 엑스포를 통해서 일본의 건축가나 문화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고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국민들에게도 오사카 엑스포는 잊지 못할 어떤 추억의 그런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엑스포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도 오사카 엑스포를 또다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열린 오사카 이어서 2번째 엑스포를 통해서 아마 일본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첫 개도국으로 엑스포를 유치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2010년도에 상하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 대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미지 변신을 성공하는 이제까지 세계 최대, 역대 최대, 참가국 관람객 행사장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갱신하는 엄청난
만한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은 이 상하이 엑스포 때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이 여수였는데요. 이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경쟁에서 유치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이미 전시장도 마련하고 지하철도 마련하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여수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래서 여수가 등록 엑스포를 하지 못하고 인정 엑스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에는 경쟁하는 나라가 사우디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한국의 부산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가장 경쟁이 되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가 리야드인데요. 지금 초대형 2030년 사우디 비전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도 리야드를 완전 대개조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리야드 아트라고 해서 공공미술, 1000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시내 곳곳에 배치하는 작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서 제가 그 플랜도 보기도 했지만 정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넣고 공공미술을 넣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또 여의도 60배 규모의 공원을 또 짓기도 하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조성 중이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도시의 변화를 좀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알려져 있고 또 저희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경제와 문화만을 가지고 저희가 보여줄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 산업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는 저희의 생각, 저희의 역량, 또 저희의 깊은 고민, 그리고 저희의 질문들, 어떤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누군가는 삶의 자리가 변할 수도 있고 나아가야 하는 그 다음 세대를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엑스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